안녕하세요. 동부고등학교 강인식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의 그 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좀 배울 텐데, 특히 열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익혀볼까 합니다.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걸 한번 좀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본다면, 오늘 얘기할 것까지요. 그 에너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는 서로 어때요?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전환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네,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에너지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7가지. 그거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뭐? 네. 운동 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뭐요? 네,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아이고, 화학 에너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핵 에너지, 화학 에너지,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있지만, 이거는 또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형광등은 지금 어떤 역할을? 전기 에너지를 뭘로요? 빛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역할을 하죠. 형광등이. 우리 형광등은 뭐라 그랬죠? 제가 지어준 이름? 에너지 트랜스포머, ET라고 얘기했죠. 그 전환 장치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만들어줘요. 빛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죠. 근데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고 해도 에너지 전체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어떻다? 일정하다.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과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또 이렇게 부른다. 기억하시죠? 네.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에요. 포텐셜 에너지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중력장에 있을 때, 이런 지금 지구와 같은 중력장에 있을 때, 높낮이가 생긴다. 낮은 곳과 높은 곳. 이 차이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큰 곳이 바로 뭐야? 높은 곳.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곳이 뭐야? 낮은 곳.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네. 원래 여기 이렇게 공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얘 지금 포텐셜 에너지는 100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근데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 네. 0이라고 치죠. 근데 이놈을 떨어뜨려요. 쫙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중간쯤에 왔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포텐셜 에너지는 5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50은 어디 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새로 그냥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뀐다고요. 포텐셜 에너지 50만큼 뭘로 바뀌었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에 가 있으니까 0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어디 갔어 또? 나머지 또. 예.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계속 지금 바뀌기는 해도 이 둘의 합은 어떻다? 항상 100으로 일정하다. 형태가 바뀔 수는 있는데 총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예.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할 때 역학적 에너지 개념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자세하게 얘기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교육 과정, 통합과학은 안 그렇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형태로 바뀐다. 두 가지 얘기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 여기 지금 에너지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요, 바뀐 곳에 전환이 되면 그 필연적으로 뭐가 지금 발생하냐면, 일단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뭘 먹고? 뭘 먹고 가요? 뭘 먹고? 휘발유 먹고 가죠. 휘발유가 뭐예요? 휘발유가 화석연료죠. 화석연료가 뭐라고요?
화학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거 먹고 가는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는 이 화석연료를 먹고 움직이게 있고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이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에너지 전환 장치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에너지 전환 장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석연료 100만큼을 여기다가 먹었어. 얘가 100을 먹었어. 먹었으면 운동 에너지를 얼마를 주면 제일 좋아요? 이걸 100 다 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현대에서 만드는 차 가장 좋은 것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약 25에서 최대한 30. 그 디젤 엔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젤은 그러니까 그 뭐지? 디젤류라고 하지. 그 디젤 기름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조금 좀 괜찮아. 35까지 간다 하는데. 네. 30밖에 안 돼요. 30밖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100을 넣으면 얼마밖에? 30밖에 못 쓴다고요. 아, 그래서 이 자동차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효과적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뭘 사용하냐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얘가 먹은 양, 공급한 에너지, 화석연료 100 공급했다.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유용한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100을 집어넣으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동차의 열 효율은 얼마일까요? 네, 보통 열 효율을 우리가 2라고 간단하게 표시하는데 2는 얼마? 내가 100을 넣었어. 화석연료 100을 집어넣었어. 근데 실제로 동력으로 사용한 게 얼마야? 30이야. 거기에 100을 해. 그럼 얼마? 네. 열효율 30%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는 어디론가 뭐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했잖아.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지. 그러면 30 이렇게 됐다 쳐. 그럼 나머지 70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나머지 70은 어디 간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에너지 쓰고 나서 그냥 차마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걸 손실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 대표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소리, 또 뭐 어때? 진동, 또 뭐? 주로 열 에너지 형태로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너무 아깝죠? 100 넣었는데 30밖에 못 써. 나머지 70은 열 에너지로 가. 그래서 그 세 번째 기술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열기관은, 근데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엔진을 얘기해요. 엔진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또는 발전소에서 하는 터빈 이런 것들 다 증기기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기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트랜스포머야. 그냥 쉽게 말하면 열기관뿐만 아니고 모든 열기관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킬 때를, 에너지 전환할 때는 우리가 유용하게 지금 뭔가 사용하려고 에너지를 전환시키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로 움직이게끔 한다든가 빛을 비추게 한다거나 그렇게 쓸 때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쓸모없이 버려지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버려지는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열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에 대해서 정말 증기기관이 딱 발명이 된 18세기부터 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질문도 한번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그 에너지 기관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진짜 100을 주면은 무조건 100 나오는 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효율이 얼마? 100%인 이 열 기관을, 엔진을 만들 수 없을까? 설국열차 기관? 그런 것처럼, 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근데 지금까지 인류가 이 100%, 열효율 100%인 열기관을
아직도 논문이 나오는데요. 열기가 100%인 열기가 만들었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다 따지고 보면 반드시 뭐가 버려지는 에너지가 생기고 있더라. 열효율 100%인 것은 만들 수가 없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요, 바로 까르노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까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열효율이 100%인 이 완벽한 엔진을 만들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역학,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역학 제2법칙. 그럼 위에 거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그 총량은 어쨌거나 일정하다. 이거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른 말이에요. 제1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에너지 열역학 제1법칙은 바로 다른 말로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뭐다? 우리가 어떤 유용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유용하게 우리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열기관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생각을 해보면, 한 단계 더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분류법, 에너지를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화석연료하고 여기서 지금 화석연료하고 여기서 지금 뭐가 발생해요? 열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기억해야 될 교과서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모양이 너무 복잡하니까 요렇게도 그래요. 무슨 저기 말판 그림 같죠? 여기는 고열원, 여기 온도가 높은 곳, 쉽게 말해 온도가 높은 곳이고, 여기 저열원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는 온도가 낮은 곳,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럼 여기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말해 휘발유 엔진, 발전소의 터빈, 증기기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어떠냐면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에너지가 투입이 돼. 주로 어떤 형태로? 열에너지로 투입이 되면, 공급한 에너지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 이 열기관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그 엔진에서 뭘 한다고요? 이 공급하는 에너지 가지고 그 일부는 일을 하고, 자동차는 운동을 하고, 발전소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일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일부는 버려진다. 버려진 에너지, 손실 에너지.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식화. 이걸 한번 시켜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식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도식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의 본질을요,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이 공급 에너지는 어떻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좀 다시 쓰면, 공급한 에너지는 뭐와 뭐의 합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손실 에너지와 한 일. 요게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단순화시킬 수 있죠. 이 등식 성립하잖아요. 100만큼 줬는데 아까 실제로 한 일이 30이고 나머지는 어때? 손실에서 70으로 벌어진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엔진의 그 어떤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놈을 좀 더 효과적인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서 손실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고, 손실 에너지는 줄이고, 해준 일은 어떻게?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게, 공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까 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화석연료를 에너지 전환 장치로 사용하고 난 후에 열에너지,
이 두 개의 특징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제레미 리프킨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을 해요. 고밀도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저밀도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 아시죠? 밀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밀도가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농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축액. 농축액은 뭐야? 고밀도지. 진하죠. 그쵸? 그래서 그걸 어떻게? 희석시켜서 먹는다. 물 타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우주로 나가면 알약 하나만 딱 먹고도 어때? 배가 항상 불러. 그러니까 일반 음식보다 어때? 영양소가 고밀도로 농축된 뭐 이제 이미지가 좀 그려지세요? 고밀도 에너지와 저밀도 에너지? 그럼 잠깐만, 화석연료는 그러면 고밀도 에너지일까요? 저밀도 에너지일까요? 그렇죠. 화석연료는 고밀도 에너지에 속하죠. 그럼 저밀도 에너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많은 에너지 전환 장치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문명인데, 자동차처럼 쉽게 말해 고밀도의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고밀도 에너지를 저밀도의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문명이다. 다시 말하면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농축 이온전지나 우리가 지금 실제로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열에너지와 같이 저밀도 에너지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버려지는 에너지 또는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쓸모없는 에너지, 이렇게 지금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열에너지 이런 거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요, 분산 에너지라고도 얘기해요. 열에너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열에너지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잉크를 물 한 방울로 뚱 떨어뜨렸는데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바로 열에너지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밀도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저기 제레미 리프킨 표현이 없는데, 분산 에너지, 농축 에너지? 모여있는 덩어리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바뀐다? 열에너지 형태, 쓸모없는 에너지 형태,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어 버린다. 이렇게 제레미 리프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에너지는 총량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며요. 예? 그 양은 일정하다면서,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근데 왜 우리가 에너지 전략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는 말을 하냐 이거죠? 그냥 총량이 변함이 없는데? 써도 총량은 변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다? 점점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고밀도 에너지가 자꾸 뭘로 바뀌기 때문이다? 사용할 수 없는, 또 열에너지, 쓸모없는 에너지, 분산 에너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저는 이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가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밀도 에너지가 진짜 많았고 저밀도 에너지는 요거밖에 없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어때요? 총량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고밀도 에너지는 줄어들고 저밀도 에너지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이 개념들을 기초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고, 또 이 엔트로피 법칙 개념을 입각해서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타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